같이 풀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그 2주차 과제를 꺼내셔가지고 페이지에 딱 펴보시면은 OX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펴갖고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잘 풀어 보셨습니까? 답은 거기 모서리 부분에 있어요. 어떻게 잘 돼요?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고 했는데 정지했다는 말은 사실 좀 투머치죠. 어차피 여기에 지금 0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가속도 그 다음에 그래프 안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이동거리 라는 점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0초부터 2초 동안 그 구간에 해당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알려달래. 그럼 기울기 알려달라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0
해주면 되죠. 그래서 5m/s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 자체가 일정한데 어떻게 힘이 증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F는 ma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의 값도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결론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0초부터 6초 동안 물체 이동 거리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요거 3번은 그래프 아래 넓이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 삼각형 부분은 10, 여기도 10이고 여기가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네. 그래서 결국은 40m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R자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기울기가 없다, 가속도가 0이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F는 ma에서 a가 0이니까 아 작용하는 힘도 0이구나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2초부터 4초까지 지금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2초부터 4초까지는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요거를 이용해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되죠. 내가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5번은 속도가 양수죠. 이게 지금 다 X축에 위에 올라와 있잖아. 그럼 양수란 말이야. 근데 기울기는 내려가는 그래프니까는 음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속도랑 가속도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5번은 동그라미라고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6번이라고 하는 선지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이 2kg이야.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힘의 크기는 나는 이 선지를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0초부터 2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 알려달래.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일단 0초부터 2초까지 가속도가 5m/s의 제곱인 거 우리가 구했으니까 F는 ma에 대해서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럼 2kg 대입하고 그 다음에 5m/s의 제곱 곱해주면 10 그리고 힘의 단위는 어떻게 써요? 뉴턴 이렇게 쓰시면 되죠. 뉴턴 아저씨를 기리는 단위입니다.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밑에 있는 거 숙제 내겠습니다. 제가 사실 같이 하려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진도가 짧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는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고요. 그냥 Y축이 위치냐 속력이냐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114페이지에 중력과 역학 시스템 요거 나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제가 약간 인트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역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저희가 대단원 2단원에 나오는 대단원의 제목이 물질과 시스템 뭐 교과서마다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는 말 제가 그때 체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뭔가 일정한 기준이 있어. 혹은 이런 물질들이 작동하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단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역학 시스템, 지구 시스템,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가 방학 때 했었던 뭐 직권, 수권, 뭐 생물권, 외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이루고 있는 게 내 개체를 조금 더 파헤치면은 기관, 막 위장, 소장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걔네를 또 파헤치면은 조직계가 나오고, 조직이 나오고 결국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거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부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갑자기 말이 빨라졌죠. 여기는 여러분들 필기하는 곳이 아니라서 제가 빨리 얘기를 하려고. 역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공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던졌어. 그랬더니 문비 앞에 떨어졌대. 근데 내가 그거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모양으로 또 공을 막 뭉쳐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던졌어. 그랬더니 문비 앞으로 안 떨어지고 막 이상하게 떨어져.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원래 역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세계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규칙적으로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공식 우리가 배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력과 역학 시스템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당연히 중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 중력을 받아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이게 지금 역학 시스템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자유낙하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합과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여기죠.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 이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내용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중력이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중력이니까 어떤 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중력이라 함은 태양과 달과 같은 천체가 표면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의에 제가 잡아당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인력이죠, 인력. 근데 중력은 다른 힘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인력만 존재하는 힘이에요. 반발력은 작용하지 않아요. 밀지 않아. 지구가 날 밀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 나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그거죠. 그래서 중력의 얘기를 하면은 일단 요 중력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중력은 어떤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나요? 방향에 대한 얘기. 그럼 방향은 무엇이냐?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근데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게 지구 중심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방학 때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이게 절대로 수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직 방향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수직 방향하고 혼용하는 이유. 지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평하게 되어 있을 때, 나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 연직 아래 방향이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땅이랑 수직으로 이루어지니까 수직 방향하고 혼용해서 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비탈진 곳을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하다는 얘기는 나 이렇게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 이렇게 서가지고 가는 거라서 이렇게 경사가 진 부분에서는 수직 방향이 절대 아니다. 연직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라는 그런 포인트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방향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를 가끔 뭐 지구 중력의 방향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아래 방향을 쓰지 않고 그냥 연직 방향이다 이렇게만 써가지고
깎여가지고 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 아래 방향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향 얘기했으니까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중력이 무엇의 일종이다? 만유 인력의 일종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시작하겠죠. 도대체 만유 인력이라는 게 뭐지? 만유 인력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만유 인력이지. 그래서 물체가 질량만 있으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인력.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벼운 부피 같은 애들, 막 이런 지옥의 이런 애들마저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다 주변을 다 끌어당기고 있어. 근데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만유 인력의 일종으로서 중력을 따지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자신만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라는 물체를 막 잡아당겨. 그거를 제가 FA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체도 자신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물체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그 힘을 제가 BA라고 해볼게요. FABA. 그러면 이 힘도 만유인력이고 FBA도 만유인력이에요. A와 B가 가지는 각각의 만유인력이지. 걔네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얘네들의 무게중심의 거리 R 요거를 제곱으로 해서 분모에다 넣고 분자에는 A와 B의 질량을 곱해서 넣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중력이라고 해보자. 만유인력의 일종으로 중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중력의 크기는 첫 번째 무게중심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볼게요. 내가 지금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가? 지구에 질량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들어가요? 물체의 질량이 들어가겠죠. 나의 질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질량은 뭐 지구가 좀 부스러지고 뭐 암석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 그럼 사실 이 중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질량의 물체의 질량이라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으로 연결해지냐면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에서 지구의 중력이 다르다라는 점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정확히 동그라미가 아니야. 약간 어때요? 타원형이죠. 좀 많이 과장을 해서 그린 타원형인데 그러면 위도가 0도 부분이 여기니까 적도 부분은 무게중심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길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중력이 작고 극지방 부분은 짧으니까 약간 중력이 큰 거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력을 받아서 어떻게 운동하느냐라는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표면에서 만약에 운동을 한다. 지표면에서의 운동. 요거는 중력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냥.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운동을 제가 공부를 할 거예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낙하한대. 10m 높이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지구로부터 이 물체까지의 질량 중심이, 무게 중심이 10m였는데 얘가 떨어져서 0m가 되면은 10m만큼 더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쵸? 사실 그게 맞는 거지. 사실은 맞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구의 반지름하고 이 물체가 지금 있는 높이에 대해서 더해져가지고 제곱의 반비를 하는 거니까 여기가 짧아지면은 중력 커지는 거 맞는데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의 운동에서는 그냥 중력 크기 일정하다라고 그냥 보자고. 일정하다고 보자고. 왜냐하면 지금 중력의 반지름이 이 정도인데 뭐 10m, 9m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자 라는 내용으로 요거 쓴 겁니다.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특징 세 번째 쓰겠습니다. 중력의 특징 세 번째는 접촉하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니? 지금 8층에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도 나를 잡아당겨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게라는 것의 정의. 무게라는 것의 정의를 구분을 하려면 질량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겠죠. 무게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요. 중력의 크기예요. 이렇게 쓸게요. 좀 정확하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죠. 그러면 질량이라는 건 뭐냐? 물체의 고유한 양. 요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되느냐? 이 분필을 예를 들어보자. 그럼 이 분필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분자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는 고유한 양인 거야. 그러면 얘는 장수에 따라서 변해요, 안 변해요? 장수가 변해도 일정한 거죠? 변하지 않는다. 나 여기에 존재하는 거는 똑같이 맞으니까. 근데 무게라고 하는 거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곳에 지구에 있는 중력하고 달의 질량이 달에 가면 또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달의 질량과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얘는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니까. 지구가 나를 얼마나 잡아당기냐, 달이 얼마나 나를 잡아당기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무게와 질량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다시 요거를 꺼내오는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 상수 혹은 만유인력 상수의 무게중심의 거리 제곱 그리고 질량의 지구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는 거네. 근데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건 원래 방향이 있잖아. 그러면 무게로 내가 얘기를 해주려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방향이라는 것을 삭제해줘야 돼. 그러면 중력의 절대값을 씌운 게 무게인 거예요. 크기만 내가 남기겠다 이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방향을 내가 없앤다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왼쪽 아래 방향이라는 거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이제 무게가 되는 거야. 무게. 그쵸? 근데 질량은 어디에 있어요? 물체의 질량? 여기에 있죠? 이거지 이거. 그러면 사실 무게와 질량은 무슨 관계인 거야? 그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
V는 비례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중력 가속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력 가속도의 정의는 책에는 약간 이 사이드 쪽에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해서 중력에 의해 발생한 가속도입니다. 뭐 정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하지 않았니? 그래비티 해가지고 G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 중력 가속도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요거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중력이었어. 그러면 그 중력 때문에 발생한 가속도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그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는 mg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특징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장소가 똑같다면 이 얘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약간 띄고 요거 이따가 써보세요. 가운데 뭐 쓸 거라서. 그러면 중력 가속도라는 거는 벡터 값이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방향은 어떤 방향과 똑같냐? 중력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이기 때문에 중력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된다? 연직 아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중력장 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걔가 낙한다는 거지. 연직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F는 mg.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유 유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똑같이 이 F라고 하는 힘이 중력이니까 결국은 이거네. 이렇게 쓰네요. 맞아요?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 아니야? 그냥 이해하는 중? 버퍼링 중. 그러면 여기 양쪽에 지금 이 질량이 있으니까 물체의 질량이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중력 가속도 G는 만유인력 상수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체의 질량이 소거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거죠. 물론 여기에 지금 무게중심의 그 무게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까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살짝 큰 9.87 그리고 적도지방에서는 약간 작은 9.7 정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대부분 이 중력 가속도를 9.8m/s의 제곱
혹은 그냥 계산하기 편하도록 10m/s의 제곱으로 그냥 생각하자 라고 해서 막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총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자유낙하, 두 번째가 수평으로 내가 던졌을 때. 첫 번째 일단 자유낙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일단 자유낙하 운동이라 함은 정의가 어떻게 내리느냐,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 중력 말고는 아무 힘도 안 받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을 때 중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휙휙 움직일 때 내 대기를 채우고 있는 공기 때문에 걔네랑 마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기 저항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공기 저항은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집중력이 떨어졌구만.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혹은 뭐 여타 다른 마찰 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표면에서 하는 운동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그러면은 계속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인 거죠. 대신에 자유롭게 내가 그냥 낙하를 시켰어. 그러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느냐, 처음 속도는 없는 것으로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가속도도 그냥 중력 가속도 9.8 혹은 10 요걸로만 받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질량의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거 책에 114페이지 그 아래쪽에 구석탱이에 있는데, 내가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했어. 구성을 했어. 진공 상태에서 같은 높이에서 고무공하고 깃털을 준비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떨어질까? 깃털이 훨씬 가볍잖아요. 가벼운데 얘네가 질량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바닥에 들어가는,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그냥 공기 중에서 이걸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마찰이 존재하죠. 공기 저항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고무공은 그냥 뚝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표면적이 공기랑 닿는 표면적이 작으니까
근데 깃털은 너무 표현젤이 넓어서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야. 천천히 낙하. 그래서 얘가 먼저 도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갈릴레이 아저씨가 피사 사탑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고목 쇠공하고 깃털을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거 떨어뜨릴 건데 이거 떨어뜨리면은 동시에 떨어진다요. 봐봐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중력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막 이러면서 떨어뜨렸어. 근데 당연히 공기 중에 있었으니까 어땠겠어요. 쇠공이 먼저 도달을 하고 깃털은 나중에 왔겠잖아. 사람들이 다 여기 저 사기꾼 새끼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무슨 구라를 치고 있어. 그랬는데 갈릴레이가 집에 가가지고 일을 간 거죠. 내가 이거 진짜 증명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쇠공하고 정말 똑같은 크기의 나무골 깎아온 거야. 그래서 다시 사람들 막 불렀어. 이번엔 진짜입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여기서 공을 딱 떨어뜨렸는데 동시에 떨어졌다 이거죠. 표면젤 똑같으니까 모양이 똑같이 깎아놓으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나무공이나 쇠공이나. 그게 요거죠, 요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프와 공식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와 공식이죠. 우리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다 X축은 시간이죠. 제가 왜 X축을 다 시간으로 고정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물론 고전 역학에서만 그래서 그때야 그거 설명 보여주지 않는데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줄 수 없죠. 현대물이 보여줄 수 없죠. 그 인터스텔라 얘기했었잖아. 옥수수 밭 가꾸는 아저씨의 소박한 이야기 기동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주에 나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머피였나 그 여자애가? 머피는 막 할머니 호호 할머니 돼가지고 막 병상에 누워있는데 우주에 갔다 온 막 아버지는 생생하게 젊어가지고 오잖아. 저녁 때 화상통화 하는데 아빠 나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어. 근데 그 다음날 24시간 지나서 전화했는데 아빠 나 오늘 고등학교 입학했어. 막 이러고 그 다음날 가는데 아빠 나 대학교 합격했어. 막 이러고 다음에 전화했는데 막 아빠 나 결혼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현대 물리 이해하면 시간은 다 다르게 흐르죠. 중력이 세면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워있으면 안 돼요. 빨리 흘러요 시간이. 누워있으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잖아 지구랑. 그냥 빨리 이 8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시간이 좀 더디게 흐르는 미래탐구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아무튼 이 세 가지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이거 두 개죠. 그러면 제일 쉬운 가속도 그래프 딱 그려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일정해야 되죠?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 중력 가속도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막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원점에서부터 y절편이 제로인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 된다. 그러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2차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제가 이거 2차 함수로 표현을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때 방학 때. 왜 그러느냐?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이동 거리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딱 떼와서 만약에 여기가 0초부터 1초까지의 그래프였어. 1초.
그 다음에 2초, 여기가 2초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초야. 그러면 0초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요거죠.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 요거죠. 그 다음에 0초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 요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 세 개의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세 개의 넓이가 다 삼각형이 무슨 관계라 했죠? 닮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삼각형 세 개가 길이가 1대 2대 3이 삼각형 닮음인데 내가 여기서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넓이비는 닮으면서 어떻게 가요? 제곱으로 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그게 생각에 아직 못 미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동거리 시간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예요. 근데 속도가 점점 증가해야 돼.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어떻게 쓸까? 공식은 등하속도 운동 공식에다가 그냥 뭐만 대입하면 돼요? 처음 속도는 0을 대입하고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디테일을 더하자면 이동거리가 아니라 높이를 집어 넣으면 된다고 했죠. 제가 다시 써볼게요. 첫 번째 공식이 요거였고요. 두 번째가 칸이 모자라.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데 조잡하네요. 요거 그냥 안 쓰고 바로 쓰겠습니다. 안돼. 잠깐만요. 이거 쓰고 V0는 0, A는 G,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H. 요거 대입을 해주면 V는 GT. V0 없어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H는 2분의 1의 GT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EGH가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세 번째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관점에서 유도를 하면 돼요? 증경,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공이 있어. 내가 처음 속도 0으로 하면서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져갖고 바닥에 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정지에 있을 때는 높이 h만 있어요. 그럼 뭐만 있어? 위치 에너지만 있잖아. 근데 얘가 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가 같다 라고 표현을 하면 mgh는 2분의 1의 mv 제곱이더라. 두 개가 같더라. 근데 여기서 질량이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결국 EGH라고 하는 게 V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이 세 번째 공식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제 어떤 친구가 이거 위치 에너지가 왜 MGH냐고 물어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배우는 거 기억나요? 1 혹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이거 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중3 때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중력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력에
mg F는 mg라고 배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동거리를 높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예요. 뭔지 알겠죠? 뭐 이런 거는 통합과학에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과학 교양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식을 외워가지고 적절하게 써먹으면 된다 라는 거죠. 추천 방향으로 던지 운동을 하기엔 살짝 시간이 부족한데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를 그냥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책에 오늘 내가 민욱이한테 이거를 프린트는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책이 아니라 이거 꺼낼까요? 이거를 꺼내가지고 몇 번을 보시냐면요. 설명할 것이 있는데 그 힘과 중력 2페이지에 있는 주관식 1번을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만유인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하는데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쓰고 싶어요? 이거 답? 어떻게 쓰면 돼? 만유인력 제가 아까 이렇게 쓰자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식으로 딱 써가지고 F 표현을 해주면 되죠. 사실은 이거 제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봐봐. A라는 물체랑 B라고 하는 물체가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요거 수업 때 할 때는 FAB랑 FBA라고 표현을 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똑같이 F라고 써놨죠. 이 둘 간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 관계가 어떻게 될까? 얘는 제가 다시 말로 써보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써?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럼 얘네가 지금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갖고 있네. 그럼 요 두 개 무슨 관계예요? 아까 그 뉴턴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쵸? 그 마음에 있는 그 말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야.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방향만 다를 뿐 크기는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 A든 B든 그 느끼는 힘 둘 다 요걸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크기 자체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과학 교양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나 문과 갈 건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과를 갔어. 근데 과학 논술을 봤어. 근데 하필이면 또 중력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과학 교양을 말씀드릴게요. 교양. 여러분 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인력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책이나 혹은 교과서나 아니면 뭐 이런 문제들에서 보면은 마치 중력이라는 게 만유인력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 두 개 달라요. 엄밀히 따지면 달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에다가 무엇까지 더해줘야 돼요? 만유인력에다가 원심력까지 같이 더해야지 그래야 중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 논술이나 대학교 가면은 얘네를 분명히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이라서 원심력이라는 걸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게 물체가 회전하면 또 다른 힘이 막 생기거든요. 다른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만유인력에 비하면은 너무 작아요. 마치 양성자, 중성자랑 전자의 질량을 비교하는 것처럼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금은 무시하자. 그래서 두 개를 동일하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원래는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주에 이거 1주랑 2주 다 걷어가지고 오답노트 그 만들게 제가 볼 거니까 그 채점하고 오답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알겠죠? 네. 책도 다 채점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끝!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 범위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